小田さんにとって、はいワンピースとは何でしょうか？子供の頃の僕が納得するためのお話を作るんだったら、ちゃんとみんなが納得する、最後に納得する話を書こうと思ってやっているのが今ワンピースなので、ちゃんと仕上げたいなと思ってます。最後の1ページのはい。どういうシーンにするか、はいそこってもう決めてらっしゃる？面白いですよ。 19年っていう長い年月です。年を重ねていろいろ価値観も変わ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変わりますね。それが作品にこう影響していったり。影響しても変わらないラストなんですよ。まあ運よくラストはブレたことはないですね。로맨스던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신가요? 로맨스돈은 원피스의 원조입니다. 원피스와 똑같이 루피는 샹크스를 만나 모자를 받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2명이 나옵니다. 해적을 싫어하는 여검사 실크, 실크의 마을을 약탈하는 해적 초승달걀이, 루피는 실크가 사는 마을을 구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 둘은 시간이 지난 뒤 어른 루피의 동료가 되어 있습니다. 연재 당시에는 적을 무찌르고 무찌른 적과 동료가 되는 그런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어떤 소년이 나랑 해적하자는 말을 하면 저는 안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어야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ねえだろ。あ、海賊王になったらできるかもしれねえ。 루피는 해적왕정도 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수많은 섬, 수많은 사람, 수많은 종족, 수많은 해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와 동료가 되려는 루피의 꿈은 다른 사람이 봐도 해적왕정도 되지 않으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루피의 꿈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뉩니다. 당황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한편 우솝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하죠. 왜일까요? 웃는 동료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초파는 열매 때문에 동물도 사람도 아닌 괴물 취급을 받았으며 히로루크라는 동료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조인간 상디는 학대와 구타를 일삼는 제르마를 떠나 제프라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사이보그 프랑키는 해적에게 버려져 자랐지만 톰이라는 동료를 만나 구원받았고요. 부활인간 브룩은 그림자를 뺏겨 라븐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했지만 루피를 만나게 됩니다. 어인 징베는 피셔 타이거와 함께 바다에 나와 어인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고 세상의 잔혹함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라는 동료를 만나 인간과 어인의 유대에 대한 가능성을 봤으며 오토이메의 꿈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규격 외 인간이기에 받는 차별을 알고 동료를 만나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전 인류를 동료로 만드는 건 루피다우면서 웃기고 황당한 일이죠. 그렇다면 왜 루피는 모두를 동료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루피에게 있어 동료란 친구입니다. 루피의 꿈의 끝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루피는 에이스와 사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면 친구가 될 수 없단 걸 알았거든요. 루피에게 있어 외로움은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よーし俺はな루피는 출항하자마자 만난 코비와 바로 친구가 됩니다. 코비가 해군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라는 건 소속 집단이 아니라 마음에 달렸거든요. 전 인류를 친구로 만드는 꿈을 가진 루피는 종족이 다른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루피는 친구의 나라를 돕고 국민들은 친구인 루피를 돕습니다. 루피와 적이었던 사람도 결국 모두 친구가 됩니다. 바보같이 정직한 루피에게 모두 이끌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편을 만들어내는 루피의 힘은 정상결전에서 미호크가 말했던 힘, 그건 바로 친구가 되는 힘입니다. 루피에게 친구란 머리를 숙이지 않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이 적단이 부하로 들어올 때도 술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친구가 되었죠. 루피에게 해적왕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등한 자유로운 관계, 억압받던 친구들이 모두 자유롭기 위해 모두가 해적왕의 동료인 신시대입니다. 로저도 세계 으뜸의 해적단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 인류와 동료가 되려면 설득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죠.
하지만 로저는 라프텔에 도착한 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 세계가 바다에 잠기는 것으로 인해 인어공주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인어공주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로저는 해적단을 해산했습니다. 두 명의 왕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위대한 항로의 시작, 그리고 중간 지점, 그리고 끝 지점에서 말이죠. 로저는 죽지 않습니다. 아직 그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루피의 티셔츠의 앵커는 닷줄이 아니라 마지막 주자의 앵커입니다.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로부터 이어져 온 의지가 최후의 해적왕 루피로 끝맺게 됩니다. 心残りが一つある。お前の夢の果てを見られねえことだ。 에이스도 처음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적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삶 자체를 부정당했지만 에이스는 사보와 루피 덕분에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며 루피의 꿈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만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와 동료가 되어 친구처럼 여기는 세상은 어떨지 그것을 못 본 것이 미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들었을 땐 웃어버리니 야마토에게 실언했다고 생각했지만 야마토는 웃지 않았습니다. 야마토의 아버지 카이도는 어린 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야마토에게 밥을 주었지요. 야마토는 밥을 양보받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타마가 루피에게 밥을 양보한 것처럼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남에게 밥을 양보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두와 친구가 되는 꿈을 들은 야마토는 웃지 않았습니다. 작가 오다 에이치로의 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행본 59권 SBS에 자신의 머릿속에 세계평화밖에 없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동료, 친구라는 단어를 감춘 채 말이죠. 그 세계평화를 어떻게 이룰지는 62권 작가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는 형제, 어느 곳에 누가 공경에 처해 있어도 결코 남이 아니다. 루피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라면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勝ちくれ一緒にかけてみろよ仲間だろうがうるせえこの海を一人で生きてるやつなんているわけねえだろそれが俺の夢の果てだ